자, 이번엔 4위 소식입니다. 4위. 문이 열렸다. 그럼 문 잡고 비행해라. 지금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한번 이동희 차장님 좀 풀어주시죠. 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뭐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문짝이 떨어져 나가거나 문을 붙잡고 있는 장면, 정말 실제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인데 작년 1월 달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인천공항에서 청주까지 날아가던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됐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라는 이상 신호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걸 확인한 기장이 승무원에게 자, 뒷문이 열렸다고 하니 한번 가봐라 라고 했더니 정말 이상 등이 들어와 있었고, 하지만 이제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별 이상이 없고 실제로 이 이상등은 금방 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분 뒤에 다시 또 이상등이 표시가 되니까 기장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문을 꽉 잡고 가라라고 해서, 물론 인천에서 청주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회항을 하거나 추가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문을 꽉 잡고 가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청주공항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오는 게, 문을 잡고 있으면 그렇죠. 이게 괜찮은 건가요? 다행히 실제로 문이 열리거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상등 표시에 기체 결함, 그런 사소한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정말로 문이 아주 꽉 맞게 닫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이상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청주에 내린 이후 곧바로 제주까지 다시 비행에 나섰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상당한 일이죠. 근데 이게 작년 1월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해서 알려졌는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지금 뭐 화면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고가, 이런 해프닝이 빚어진 것은 작년 1월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 7월에 국토부에서 기장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립니다. 아, 이게 알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 기체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 운항 일지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 아주 중대한 규칙 사유라고 보고 기장에게 30일 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기장이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부당한 처분을 내리느냐라고 하면서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 행정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기장은 야, 내가 손으로 잡으라고 한 적은 없어. 그거는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왜 이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했냐면요. 기장이 돌아온 직후에 이 회사에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메일이 어떻게 보냈냐면 승무원들에게 확인을 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잘 잠갔다는 보고를 받았고, 하지만 다시 경고등이 들어왔고 또 꺼졌다. 그런데 청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라고 지시했다라고 내부 보고용 이메일을 보낸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잡고 가라라고 지시를 한 사실까지 인정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항공 운항 일지에 기재하지 않았구나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30일 정지 처분은 적법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전원책 변호사님. 자, 그러면 사실 뭐 전원책 변호사님 이런 일을 들으시면 또 화가 확 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비행기 타고 계셨다면 얼마나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어요. 승객이 탑승해서 그 비행을 하는 중에 항공기에 그런 이상이 발견이 됐고 또 그 사실을 승객이 알았다면 승객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겠죠. 그렇다면 항공사에 이제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인데 이번 그 사건은 제가 신문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승객은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승객들은 몰랐을 수 있죠. 물론 그 스튜어디스가 비행기 안에 문에다가 테이핑까지 했답니다. 뭐 테이핑까지 하면서 이 문이 열려있을지 모르니까 테이핑합니다. 이런 소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항공기는 이상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공항에 내리거나 아니면 회항을 하거나 이 운항을 그 가급적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항공법상 원칙인데 이 청주에서 제주도로 다시 간 것,
난 그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착륙을 한 뒤에 그 착륙한 뒤에 비행기를 다시 몰고 제주로 갔어요. 예. 또 제주에서 다시 서울로 오고요. 예.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이동희 차장. 네. 실제로 비행기가 그날 여러 번 이동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해프닝이 빚어진 것은 인천공항에서 청주로 가는 도중에 있었고요. 네. 그런데 청주에서 제주까지 이런 그 기체에 어떤 그 결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운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청주에서 제주 갈 때도 역시 문이 열려 있다라는 이런 경고등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에 내렸을 때 한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예. 자, 테이핑이 뭔가 이렇게 문이 꽉 안 닫혀져 있기 때문에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 아니냐라고 정비사가 판단을 해서 문 주변에 테이프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설마요? 정말 본질적인 그 치료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처 없이 그냥 인기응변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볼썽사나운 처방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놨다고 하는데, 그리고 김포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제대로 된 정비를 했다고 하니까 예. 정말 얼마나 안전의식이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 이게 저는 측면에서는 좀 작은 항공사, 뭐 큰 항공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국내에도. 좀 작은 항공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한 건지 아니면 매뉴얼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이거 근본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뉴얼은 잘못된 것이 없고요. 예. 이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이 새 비행기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 비행기를 수입을 해서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센서 고장을 비롯한 이상이 자주 발견되는데, 아마 이 경우에 기장은 단순한 센서 고장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예. 또 제주에서도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포로 다시 운항을 했을 것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요. 예. 자, 바로 이 항공사의 이 비행기인데, 자, 이 문을 안에서 지금 잡고 비행을 했다는 거고, 이 문 안에다가 지금 테이프를 붙여놨다는 건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 뒷문이기 때문에 승객들이 잘 몰랐을 수가 있거든요. 앞문이 아니라 이제 뒷문이었고요. 지금 청주, 제주, 김포를 예, 오고 갈 바로 수 이 문이군요. 예, 네. 뒷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빡빡한 일정. 그렇기 때문에 운항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안전을 담보하고 가는 것은 2순위로 밀려 있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행기는 한 8,000피트 이상 올라가면 안에 있는 것이 기압차로 바깥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예.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 영화 보면 예. 우리가 왜 문 열리면 예. 다 빨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항공기가 문이 고장이 나서 문이 만약에 떨어져 나갔을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식이죠. 예, 예. 있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네. 정말 아찔한 이야기인데, 사실 자, 그 바로 비행기가 됐든 어떤 교통수단이 됐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회사의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자, 저 영화는 바로 화면에 보이는 건 아이언맨 3에 나오는 장면인데, 저 승무원들이 저렇게 다 바깥으로 나가는, 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찔한 상황,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그런 이야기였네요. 이동희 차장. 네. 자,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로 좀 가봐야 될 텐데, 한 시골 마을, 한 60대 여성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다. 할아버지들 돈을 다 그 여성에게 뺏겼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던데요. 어떤 얘기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충북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충북이요? 그렇습니다. 예. 한 50대 여성이 몇 년 전에 조용히 혼자 마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방을 하나 인수를 해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워낙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살가워서 그랬는지 마을 주민 어르신들이 스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는데 항상 노인들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아주 호감을 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 9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마을 주민들, 그리고 피해자 이 할아버지들, 이 가해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잘한다고 사람들 많이 사니 그랬었는 게 우리는 아무나 보면 오빠라가 그뭐 반말하고 있나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뭉쳐잖아요 이게 처음에 2천만 원 하여간 거짓말하는데 속아 텄어요 이 동네 사는 사람 속성사
10건을 줬다는 게 혼자가 지급을 합쳐 5만 원 붙였다는 게 몇십만 원 되지요. 그런데도 아니고 다방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자체가 쑥스럽고 또 일부 확인된 내용이지만은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두렵지 않았나. 예, 저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어쨌든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하면 항상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이야기도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